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수업 활동 계기하고 나의 역할은 잘 했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됨을 알고 의문이 생겼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다시 한번 수업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해 볼까?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됨을 알고, 왜 내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됨을 알았는데 어떤 의문이 생겼다라고 쓰는 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됨을 알고 한이가 의문이 생긴 게 어떤 건지 그 이유와 그 의문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제가 일단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자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을 때 그런 병을 그냥 증상 차원에서 치료가 아닌 그, 그 직업병의 원인인 그런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그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다는 것은 그때가 돼서야지 처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의 보상이나 아니면 그 책임을 처음으로 법에다가 명시했다는 뜻인데, 그럼 이전에도 직업이 존재했는데, 이 법이 왜 처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돼.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어떤 목표와 그 목표로 가름에 있어서 원진 네이원 사건, 또 196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 그래서 어떤 의문이 생겼다? 그 의문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봐. 어떤 의문이 생겼다? 방금 한 거. 어떤 의문? 어, 이전에도 항상 직업이 존재해 왔는데, 왜 이때가 돼서야지 처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음, 보상이나 책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는지 의문이 그렇지. 생겼어요. 1953년에 돼서야 왜 근로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우가 그때서야 생겼는가에 대한 거 잘 썼고, 그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본인이 찾은 거는 역할은 이런 역할들을 했어. 아직 1학년이니까 우선은 씨앗을 뿌려놓는 시기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의 찾는 역할을 보통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는데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이유를 다 적지는 못했다. 잘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나의 활동 계기 과정 추 활동 그랬어. 여기 한번 읽어볼게. 어떤 활동을 했고 계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써야 되는 거고, 이것과 연결시켜서 어떤 더 탐구력을 갖고, 역사 시간에서 배우는 거를 갖고, 탐구력을 갖고 어떤 거를 더 앞으로 하고 싶은지 한번 읽어볼게. 역사 속에서 왕, 사대부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직업병이 발생했으나 그 병의 이름은 풍질, 눈병, 종기 등이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 주로 질병을 한의학적 치료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고 했음. 음, 현대적 해석과 달리 병의 원인이 아닌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두었음. 음. 그리고 산업화 시기에도 직업병 문제는 개인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고통이나 운이 나쁘면 당하는 것으로 인식됨. 근데 지금 심지어 과거 속에 탄광, 조선 속의 시대 쪽에 있던 조선 왕조 실력을 통해서 아까 전에 여기서 났던 왜 1953년에 돼서야 근로자들의 이런 기준법에 의한 인권이 왜 그때서야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가 됐는가를 조선시대의 어떤 조선왕록, 조선실록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고통이나 운이 나쁘면 당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을 지금의 1953년의 어떤 그 현상과 맞붙여서 지금 원인을 생각해내고 있는 거지. 이거 잘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부터 한번 읽어. 심지어 탄광 노동자에게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 1954년이었고, 이로 노동계와 의료계 내부에서도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없었음을 드러나 음. 직업환경의학 30년과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병 전문 분야인 직업환경의학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 자, 그럼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 수업에는 좀 생각을 한번 모아보는 거야. 왜 노동계와 의료계 내부에서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음. 그 당시에 일단 여기에서 말했듯이 인식이 직업병이 생겼다면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이거나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사회들의 대중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전후 복구에 너무 그 국가 재정을 힘쓰다 보니까 이런 노동자의 건강 문제는 관할할 그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의 문제다.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인식으로 우리가 의료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저변적인 것이 그때도 없고 뭐 지금도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잘 고치고 의학적인 생물 화학 부분을 잘 통해서 과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뭐 신약을 개발하고 잘 뭐를 고치고 수술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보는 지금 학생은 의대 수시에서 뽑는 입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수술을 하고 약 처방을 하고 뭐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의료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보여야 돼. 어떤 건지. 근데 지금 환희는 이 부분이 눈에 역사와 비교하면서 눈에 보였어.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가 지금 돼야 되고, 의료 산업에서도 그런 어떤 그 인식 개선. 두 번째,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의사는 병만 잘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의사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어떤 뭐 문화 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병을 개선시키고 의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각도 가져야 돼. 지금이 우리가 필요한 의사들이 바로 그런 의사들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작업 환경, 또 이런 법, 의학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법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노동계와 의료계 내부에도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없었지. 그럼 이제는, 한이는 그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다음에 직업환경의학 30년과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발 전문 분야인 직업환경의학의 발전 과정을 분석했어. 왜냐하면 지금 너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분석했냐. 읽어보자. 한국은? 한국은 빠른 산업화로 수출 주도형 경공업, 전자반도체, 조선 등 특정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전환과 중소영세 사육장의 다변화로 인해 일관된 직업 환경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음을 찾아내. 첫 번째, 데이터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잘했어. 그렇지.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들어가야 돼. 1번, 데이터 수집이 어려움. 그러니까 의료보건 데이터의 어떤 그 조사와 그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하나의 분야지. 그다음에 또, 또 전쟁 복구 시기 1950에서 60년대에는 물자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한국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보상체제만 갖추었습니다. 음, 계속 읽어봐. 본격적인 예방, 본격적인 예방 중심 안전보강 입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1980년대에 이루어지 말고, 당시 음, 정책 우선순위가 직업환경의학 발전이 아닌 경제회복 산업화의 치우침을 밝힌 음, 1988년 원진레이온 카본 디셀파이드 중독 사건까지는 만성 화학 노출 문제에만 언론 보도와 시민 의식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음, 1990년대 중반에야 산업환경의학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의학 핵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 음, 제도적 토대가 늦게 완성된 만큼 한국의 직업병 전문 분야가 늦게 등장한 것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함. 음. 앞으로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유해 물질의 변화를 추가 탐구해 두고자 했음.
환경은 계속 변하고 산업도 계속 변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작업 환경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질병들이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겠지. 또 하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적인 어떤 그 법제와 의료적인 치료 방법도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취약하게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의료도 취약계층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앓지 않는 희귀병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은 환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돈이 더 많이 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더 많이 뭔가 정보가 모여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자료가 공유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희귀병에 대한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의사로서 이것을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예방의학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그리고 선진국들도 예방의학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고 있잖아. 왜? 단지 지금 보는 이거, 지금 고쳐야 하는 이거, 이 부분이 더 많은 산업화가 의료 산업에서 돈이 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보면 예방의학 부분에서 뒤떨어지면 사실은 의학적인 어떤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학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방의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립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산업환경의학, 작업환경의학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환희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화학과 생물과 그런 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저변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인식의 부분들, 그 사회적인 부분들,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완충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이번 활동의 의미가, 한이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 산업화 사회 변동 속에서 직업병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보건이 단절될 현상이 완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법, 그렇지. 역사, 환경, 보건이 얽혀있는 문제로 분석하며 4차 음, 산업혁명 시대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접목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화학, 앞으로 화학물질, 정신건강, 디지털 노동 환경 등 분야별로 확장된 연구 과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1학년이니까 이렇게 씨앗을 뿌려놔야 돼. 이렇게 과목별로 들어가서 씨앗을 다 뿌려놓고 2학년, 3학년 때는 뭐 11학년, 12학년 때 국제학교 같은 해외과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끌어서 지금 연구 과제를 구상할 수 있게 된 이 어떤 원인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탐구력을 갖고 심화시켜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잘했어. 이거 하면서 의문점이나 질문할 거 혹시 있었는가? 선생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이걸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질문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가? 질문 없었어? 그, 살짝 이 구성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어떤 어, 구성에 대한 질문이 좀 생겼었어? 구상, 어, 구성이 아니고 확장 연구에 대한 구상. 그러니까 이 나의 활동을 쓰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 말고도 그 소외계층의 치료가 어려웠다는 내용을 음, 쓰려고 했었는데, 음, 이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전부 다 넣으면은 각자 내용이 부실해 보이게 되고, 음.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서 썼는데, 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학교 폼에 있어서 글자 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럼 그렇게 쓰는 게 맞고, 단 이제 또 다른 지금 탐구심이 질문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질문, 구상점을 갖고 질문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역사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다른 과목을 통해서, 뭐 사회나, 아니면 영어나, 뭐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점들을 그 과목 안에 또 넣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문서로, 결국 이거 생기부라 얘기하는 건 문서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1차는 우리가 문서를 받고 생기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한테 인정을 받고 합격이 되면 2차는 이 내가 문서로 보여줬던 것을 내 생각을 말로써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MMI를 가끔만 지금 마음속에서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생기는 게 너무 좋은 현상이고 그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라든가 과목을 통해서 또 지금 한이가 갖고 있는 질문점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탐구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질문거리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가볼게. 공유 중지해볼게. 공유 중지하고.